이제 우리가 이제 이 책이 이제 그 계량 조사 연구 방법론인데 우리가 이제 학기 초에 이제 얘기를 이제 했던시피 계량 조사 연구 방법론에서는 이제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이 실험 연구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했었어요. 화면 공유는 잘 되고 있죠, 지금요? 예. 네. 그래서 이 책이 이제 그 설문조사 연구 방법에서 앞에 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실험 설계로 끝을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험 설계가 사실은 이제 계량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이제 대표적인 연구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자연과학과 유사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행위와 태도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작이 가능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실험 연구해가지고 이제 실험 설계의 원리와 기본해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런 실험 설계의 원리가 기본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실험 연구는 마이크로한 연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마크로한 연구, 그 다음에 이제 메조한 연구,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한 연구, 미시적인 거, 그 다음에 중범위의 연구, 그 다음에 이제 거시적인 연구 이렇게 나눈다면 실험 연구는 아주 그러니까 마이크로한 미시적인 연구들이죠. 그래서 실험실과 같은 그런 어떤 이런 통제된 상황에서 어떤 실행하는 거를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는 어떤 특정 요인, 독립변수, 그렇죠. 어떤 처치물을 연구 대상자에게 처치 적용한 후에 나타나는 결과, 종속 변수를 관찰한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제 자연과학에서 모르모터를 가지고서 특정한 주사라든가 약물을 투입하고 나서 그 약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내는 것처럼 그렇죠. 특정한 요인들을 연구 대상자, 그 피험자한테 처치 적용한 후에 결과를 이제 관찰하는 그런 연구 방법이다라는 거죠. 실험법의 특징, 그래서 결국은 사회 현상 간의 그 관계도 그러니까 이러한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게 가장 적합한 것은 바로 이렇게 자연과학에서 하듯이 실험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이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만이 인과관계를 원인과 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랬을 때만이 우리가 그러니까 이론을 이제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원인과 결과를 찾아야만이 또한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잘 정의된 어떤 개념과 명제를 가진 어떤 구체적인 주제의 어떤 연구에 어떻게 적합을 하고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애매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잘 정의된 개념과 명제. 이 이야기라는 것은 실험이라고 하는 주제에 그러니까 아주 적합하게 정의될 수 있는 주제들만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컨대 인간의 그렇죠 삶은 행복은 어떻게 추구되는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하면 너무나 마크로한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잘 정의된 어떤 개념과 명제로 볼 수 없어요. 사실은 인과관계를 검증하고 실험실과 같은 통제된 상황에서 하기 힘들겠죠. 하나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그래서 관계를 이렇게 검증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지금 요 실험법의 특징이라는 것을 잘 알고서 이 실험법의 특징에 걸맞는 그러한 자기의 어떤 연구 문제와 연구 방법을 찾고 그 다음에 연구 주제를 찾아야 되겠죠. 전형적인 실험 설계에 달인게 실험의 대상이 되는 피험자를 선정하죠. 그렇죠?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예컨대 뭐 10대 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20대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그렇죠? 실험의 대상이 되는 피험자를 선정을 하죠. 그 다음에 무작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확률적 표집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확률적 표집. 그래서 무작위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구분하죠. 그러나 이 무작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여기에 포함돼야 될지를 우리가 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무작위로 이제
하는 거고, 피험자에 대해서 사전검사는 이 사람이 이 시험 어떠한 그 태도라든가 혹은 어떠한 그렇죠 인지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미리 어떻게 뭡니까? 이거 측정을 해놔야지 처치물 실험의 어떤 독립 변수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실험 집단에만 독립 변수를 처치해서 그 변수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종속 변수의 차이를 비교하여 그렇죠 독립 변수의 효과를 검증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표에 보면 사전 검사, 사후 검사, 그래서 실험하기 전에 그러니까 종속 변수를 측정하고, 그다음 실험 후에서 이제 종속 변수를 뭡니까 측정을 해서 그 사이에서 비교를 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통제 집단하고 실험 집단 사이를 만들어서 통제 집단에서는 그러니까 처치를 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자연과학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특정한 약을 개발했을 때, 이번에 이제 코로나 백신 관계에서 하이자라고 하는 글로벌 회사에서 백신을 해내면서 어떻게 실험을 했어요? 실험 집단에서는 새로 개발했는 백신을 투입했죠. 독립 변수를 처치를 했어요. 통제 집단에서는 그냥 일반 소금물을 집어넣었다고 하잖아요. 소금물. 그렇죠? 소금물을 집어넣었어요. 이번에 코로나 그러니까 하이자 백신에서도 처치가 없었는 거지. 소금물을 집어넣었으니까. 그래서 봤을 때 이 하이자 백신에 있는 실험 집단에서는 어떻게 이제 코로나가 면역이 생기는지, 통제 집단에서 면역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랬더니만 그 실험 집단에서는 90%가 그러니까 90%가 효과가 있다 이게 아니라 실험 집단의 90%가 면역이 생겼다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언론에서 여러 군데에서 정말 말을 이제 막 섞여서 했는데, 그래서 막 정정 보도도 나오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실험 집단의 90%가 그러니까 면역이 생겼다 이랬죠. 결과적으로 실험 집단. 근데 그 숫자가 실험 집단의 숫자가 미국에서 지금 워낙 코로나가 심각하니까 평소에 해야 되는 실험 집단의 숫자보다 그 실험 집단에 그 참가하는 참가자의 숫자를 상당히 줄여줬죠. 그러니까 이 정도 집단만 가지고 빨리 급하게 해봐라 라고 했죠. 왜냐하면 숫자가 많을수록 실험하기 힘들죠. 통제 집단에서는 처치 없으면서 소금물을 해놓은 거죠. 그렇게 이제 하는데, 마치 그것을 사회과학에서도 그렇게 이제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사회과학에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런 어떤 게 다시 말해서 이런 거죠. 새로운 그러니까 교수법을 도입했다. 새로운 어떤 교수법 다시 말해가지고 퀴즈를 학습을 끝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퀴즈를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하는 그런 교수법을 도입했다. 그러면 실험 집단에는 퀴즈를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독립 변수로 처치를 하는 거야. 통제 집단에는 예전과 기존하고 똑같이 하는 거죠. 기존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학습을 다 하고 나서 퀴즈를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실험 집단하고 통제 집단에 했을 때 퀴즈를 학습하기 전에 먼저 했는 이 실험 집단에서는 실험 전에서의 어떤 학습의 어떤 사람들이 가지는 학습 역량하고 실험 후에서는 학습 역량을 측정하는 거고, 통제 집단에서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학습 역량을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비교를 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사회과학에서도 이제 그렇게 이제 실시를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자연과학에서 하는 방법들을 사회과학에서 그렇게 이제 갖고 와가지고 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 싶은데 실제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사실은 많은 그러니까 실험 연구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컨대 미디어하고 이쪽에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광고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주 그러니까 담배 광고 얼마 전에 어제 뉴스였네. 어제 뉴스 건강보험공사가 담배 회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 걸었는데 건강보험공사가 그 패소했죠. 건강보험공사가 왜 그러니까 소송을 걸었어요. 담배 회사들가 한테 뭘 소송해 담배로 인해 가지고 폐암이 훨씬 더 많이 생긴다 했는데, 이제 법원에서는 담배로 인해서 폐암이 생기는 것은 맞는 이야기지만은 담배를 피지 않았는 집단, 지금 이 집단은 뭐였고 통제 집단이죠. 그러니까 비흡연자 집단에서도 폐암이 일어나기 때문에
담배라고 하는 독립 변수가 반드시 그렇죠. 종속 변수인 폐암을 반드시 야기시키는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힘들다라고 이제 해서 결정을 했죠. 그랬더니 막 건강보험공사에서 다시 항소하겠다고 얘기했죠. 항소하게. 이때 실험 집단은 뭐예요? 다시 말해가지고 흡연자 집단이고 통제 집단은 뭐죠? 비흡연자 집단인데 네. 뭐 할 얘기 있나요? 흡연자 집단에서였던 그렇죠. 폐암 그것이 그러니까 통제 집단하고 비슷하게 나온다는 것이 이제 또 법원에서는 또 그렇게 판결을 어제 한 것이었죠. 판결을 그렇게 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또 했고 예컨대 뭐냐 그러면 그것을 실험 연구를 한다면 이런 데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그러면 실제로 사람들한테 엄격하게 그러니까 흡연 집단하고 비흡연 집단을 만들어서 다른 변수들을 다 통제를 시켜야 되겠죠. 다른 변수들을 통제를 시켜야 되고. 근데 이제 미디어라든가 이쪽에 이제 언론 정보학이라든가 광고 콘텐츠 이런 쪽에서는 이제 담배에 대한 아주 자극적인 광고를 보여줍니다. 광고를 보여주고 나서 그 광고 자체가 뭡니까? 독립 변수가 되는 거죠. 그 광고를 받는 집단은 자극적인 광고를 받는 집단이 담배를 계속 필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금연을 할 의사가 있는지를 측정하죠. 통제 집단은 뭡니까? 그런 자극적인 광고를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담배에 대한 어떤 일상적인 광고들을 보여주는 거죠. 일상적인 광고들. 그러니까 그래서 사회과학에서는 아예 처치가 없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처치가 의미가 없는 그런 처치를 통제 집단한테 주는 거죠. 통제 집단 의미가 없는 통제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것을 이제 주는 거 처치가 없는 건 아니고 그렇죠. 의미가 없는 걸 주는 거. 그러니까 마찬가지 소금물이라고 하는 것이 처치가 없는 건 아니죠. 처치가 있는데 뭔가 투입하잖아. 의미가 없는 거에 투입하는 거죠. 의미가 없는 투입하는 거죠. 이해하시죠? 의미가 없는 거에 투입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과성이 생기려면 일단 실험 결과 실험 집단에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결과 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그 기본적으로 상관성이 존재해야 되죠. 그러니까 관련성이 그런 상관성이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이 시간적으로 인과라면 원인과 결과 해서 앞에 원인이 앞에 일어나야 되고 결과가 뒤에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 우리가 이제 학기 초에 한번 이런 얘기했어요. 아이스크림이 판매가 많이 되는 날에 범죄율이 높다. 그러면 아이스크림 판매량하고 그 다음에 그 범죄하고 어떤 인간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했었어요. 상관성은 있을 수 있겠죠. 상관성은 있을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아이스크림 판매가 많이 되는 날에 범죄가 많이 일어났으니까. 근데 그게 시간적으로 아이스크림 먹고 범죄를 시켰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 날씨가 하도 폭염이어가지고 있었는지 그런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 순서도 중요하고 방금 얘기했듯이 날씨 같은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허위 관계가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허위 관계. 그래서 통제 집단을 잘 관찰하여 제3의 어떤 변수를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형적인 실험 설계의 경우 독립변수 시행 후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사후 검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독립변수의 어떤 시행과 어떻게 그간 시간적인 어떤 선후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적 선후 관계를 이제 생각 안 하는 경우들이 이제 허위 관계가 있다는 거죠. 허위 관계. 그 다음에 허위 관계가 아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통계적으로는 관련성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허위 관계가 아니에요. 예컨대 지난번에 그러니까 과제를 했던 우리 신봉철 씨라든가 아니면 건택찬 씨의 경우에도 그게 만약 통계 분석을 어떤 인과적인 통계 분석을 하는 것을 우리가 회귀 분석을 하잖아요. 회귀 분석. 회귀 분석이라는 게 뭐죠? X라는 원인하고 Y라는 결과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 회귀 분석을 했을 때 되려면 건택찬 씨의 경우에는 그러한 그러니까 기업의 그 CEO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었잖아요. 그 변수들을 독립 변수로 넣는다면 그 기업의 성과가 종속 변수잖아요. 종속 변수. 그럼 독립하고 종속 변수가 있으면 그 사이에 그 시간적 순서가 분명히 존재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시간적 순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또 다른 변수로 인해 가지고 생겨나는 것은 아닌지 봐야 되는 것이죠. 또 방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험이라고 하는 아주 마이크로한 사항에 대한 관한 이야기지만은
이런 마이크로한 사항이 마크로한 연구에 적용됐을 때도 우리가 이제 인과성 분석을 한단 말이야. 그게 대표적인 게 리그레션, 회귀 분석이란 말이죠. 회귀 분석이라는 게 인과성 분석이거든요. 그러면 그 회귀 분석을 할 때 상관관계라든가 시간적 순서라든가 호의 관계가 혹시나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염두에 두지 않고서 이제 하면 그 예컨대 이건 2019년도에 특허 건수하고 2019년도에 그러니까 성과하고 했을 때 2019년도에 특허가 바로 2019년도에 성과로 결과로 이어진다. 좀 애매하지 않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2019년도에 특허 건수하고 2019년도에 그렇죠. 그러니까 성과하고 바로 그러면 특허가 바로 성과로 바로 이어진다. 애매할 수 있죠. 시간적 순서. 근데 그것을 이제 회귀 분석 리그레션을 돌리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 또 그렇게 돌립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 데이터가 없으면 2018년도 데이터 없으면 같은 연도에 구분된 그것들도 원인과 결과다 이렇게 해가지고 회귀 분석을 막 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논문이 나오기도 해요.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오기도 해요. 나오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시간적으로 사전과 사후 간 관계에 있었는 것인지 선후 관계가 있는 것인지 그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호의 관계가 아니었는 것은 아닌 것인지 그렇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회귀 분석을 돌린다 그러면 그게 실험 연구가 아니더라도 인간성을 자기가 염두에 두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회귀 분석은 기본적으로 다 돌리거든요. 사실은 계량 분석에서. 네, 계량 분석에서 다 돌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원인이 바로 결과가 되는 그러한 내적 타동도를 가지고 있느냐 봐야 되는 거죠. 원인이 그 결과를 가지고 있는 내적 타동도를 가지고 있느냐. 즉 인과관계의 검증이 실제로 수행된 실험의 내용과 일치하느냐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앞에 얘기했던 또한 허위하고 같은 거고 이때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척도 얘기할 때 타동도하고는 좀 다르죠. 척도 얘기할 때 타당도는 우리가 측정하는 바를 제대로 측정하고 있느냐 어떠한 지표가 그 얘기했잖아. 지표가 그렇죠. 여기 내적 외부의 우연한 사건으로 그렇죠. 외부의 우연한 사건 예컨대 보세요. 우리가 주가가 코로나라는 사건 때문에 전부 다 폭락했잖아요. 폭락했는데 이 회사가 너무나 그렇죠. 이게 지금 뭐냐 학교 그 아이디 영내가 ynu.ac.kr로 하면 이게 안 된다고 하는 이게 40분 제한이 안 된다고 하던데 여전히 되네. 일단은 10분 동안 수업을 또 한번 마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주가가 폭락했는데 마치 이제 우리가 기존의 이론에 따르면 회사의 성과가 떨어지는 이유는 예컨대 뭐 CEO의 비윤리적인 사건 혹은 특허 건수 그 다음에 그렇죠 혹은 연구개발비의 감소 이런 걸 잡아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무것도 뭡니까 영향을 안 미쳤는데 주가가 폭락했어. 왜 폭락했어요? 바로 외부의 우연한 사건인 코로나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내 실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 연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적 타당도를 저해한 이런 요인이 사실 있었던 거죠. 이해하시죠? 성숙 또는 시간의 경과 그래서 내가 실험 전하고 실험 뒤하고 코로나 백신을 처치했는가하고 처치한 이유하고 시간이 너무나 좀 많이 지났다든가 그러면 코로나 백신의 효과인지 알 수가 없죠. 검사를 반복하는 거야. 똑같은 자국물을 계속 보여줘.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내성이 생기는 거죠. 내성이. 그렇죠? 측정 도구의 차이. 처음에 사전 검사하고 사후 검사할 때, 사전 검사할 때는 뭡니까? 예컨대, 건택산표 체온계를 썼어. 사후 검사할 때는 신봉철표 뭡니까? 체온계를 썼어. 그러니까 두 개 체온계가 회사가 다르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측정 도구가 차이가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떤 마크로한 연구에서는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사전 검사에서 앞에 있는 데이터는 예컨대 뭐 세계 무역기구에서 가져왔어. 그 다음에 2020년에 세계 무역기구에서 유사한 데이터에 더 이상 생산하지 않으니까 뭡니까 아세안 무역 카운슬에서 가져왔어. 그런 경우에 발생합니다. 발생해요. 측정 도구의 차이. 그럼 이제 그것을 이제 예컨대 연구의 한계라고 적어 놓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 마이크로한 상황에 하는 이 실험도 실험 연구의 어떤 이런 내적 타당도를 제외한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마크로한 연구를 할 때 실험이 아니라 일반적인 계량적인 분석을 할 때도 이러한 원칙들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통계적 핵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과서에서 나왔을 거예요. 애가 수능을 앞두고 시험이 계속 점수가 오르고 있어. 아, 우리가 상승세다. 이렇게 하니까 수능에는 지금보다 점수가 더 오를 거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해보면 평균 점수 오히려 돌아간다는 거예요. 평균 점수 돌아간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합니다. 프로 선수 있잖아. 프로 선수, 프로 스포츠 선수의 신인왕은 2년차에서는 절대로 그렇죠. 1년차만큼 좀 자기가 성적이 안 나온다 합니다. 그래서 2년차 증후군. 2년차 증후군 뭐냐? 1년차 때 너무 잘한 거야. 그래서 신인왕이 돼버린 거야. 그런데 2년차는 뭡니까? 계속 그렇게 상승을 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1년차 때 너무 이상치로 잘해가지고 신인왕을 받은 거니까 2년차에서는 다시 점수가 떨어진다. 성적이 떨어진다. 통계적 핵이. 그렇죠? 통계적인. 물론 2년차에 더 잘할 수는 있죠. 그러나 통계적 해기에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선정편향 누군가가 특정한 사람 집단들에 하는 거죠. 시간적 순서 불분명 앞서 얘기했고요. 측정의 편향 이것도 이제 얘기했고 피험자 상시 피험자가 집단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보상 경쟁 뭐 상품 준다고 하니까 자기가 아픈데도 안 아프다고 막 얘기하는 거죠. 코로나 백신 받아서 자기 그렇죠 나았다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통제 집단이 사기 집단 뭐냐 통제 집단이 내가 통제 집단이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왠지 기분 나쁜 거죠. 그렇죠? 실험 집단인 줄 알았는데 나는 소금물 받았던 거야. 오케이? 그렇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죠. 외적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래서 연구 표본 상황 가정의 왜 근데 앞서 내적 타당성은 뭐라고 했어요? 내 결과가 코로나 백신 그 연구를 했어. 근데 미국 사람들을 통해서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한국 사람한테도 적용될 것인가 적용되지 않을 것인가. 이게 뭐죠? 바로 외적 타당성인가요? 이게 바로 외적 타당성. 그래서 일반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외적 타당성. 그래서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나왔는 백신 벌써 1,000만 명한테 뭐 투입했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렇죠? 1,000만 명한테 투입했는데 그러면 그것이 뭡니까? 정말로 그 한국에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죠. 알 수 없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이제 어떤 타당도 이슈들입니다. 타당도 이슈들. 오케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이제 그래서 내가 꼭 실험 연구를 하지는 않더라도 그래서 예컨대 보면 빅데이터 상황에서 이런 실험 연구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어떤 얘기야 우리는 이런 얘기합니다. 자연주의적 실험 상황을 갖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연주의적 실험 상황, naturalistic experimental design이다. 이건 뭐냐? naturalistic experimental design. 예컨대 사람들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 라고 하는 경우가 기후 변화가 엄청난 그 심각한 뭐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동영상을 보여주고 또 한 집단 통제 집단에는 기후 변화가 그냥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기후의 어떤 그런 그 기후 변화가 아니라 글로벌 워밍 그렇죠 글로벌 워밍 지구 온난화가 엄청난 심각성을 보여주는 막 북극이 넓고 막 그렇죠 이산화탄소가 땅에서 나는 그런 동영상을 한 실험 집단에 보여주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통제 집단에는 글로벌 워밍이 그냥 일어나는 그냥 자연스러운 기후 변화 하나인 것만 보여주는 거야.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뭡니까? 글로벌 워밍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실험하는 거야. 근데 그것을 우리가 빅데이터를 한다 이러면 어떻게 하냐면 유튜브에서 정말로 글로벌 워밍이 커다란 사회적 재앙을 보여주는 그런 동영상, 실제 동영상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조작한 실험 처치물이 아니라 그 다음에 글로벌 워밍 그냥 아무런 것도 아닌 그런 실제 동영상 유튜브에 찾아. 그러면 그 밑에 사람들이 뭡니까? 댓글이 있겠죠. 댓글 막 달아놨겠죠. 그럼 댓글에 다는 사람들은 이렇게 실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실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 동영상을 보고 적어 놓는 것이죠. 그럼 그 댓글을 수집해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조작적 정의를 하는 거죠. 글로벌 워밍에 대해서 아주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인 동영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솔직하게 남긴 댓글 집단하고 글로벌 워밍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동영상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남긴 댓글을 수집해가지고 오는 거죠. 그 수집을 하는 것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실험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자기 글이 수집되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개의 그렇죠 댓글을 비교한다면 우리가 자연주의적 실험 연구가 되는 거죠. Naturalistic Experimental.
그러니까 나 같은 이제 빅데이터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내추럴리스트 에스페리멘털이 이런 인위적인 실험실 상황에서의 실험 연구보다 훨씬 더 그렇죠. 강제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 봐. 실험실 같은 통제된 상황에서 실행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실험 집단이라든가 통제 집단이 자기가 이런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도 아니죠. 정말로 자기는 일상생활에서 댓글을 남기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일상생활에서 남기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사회과학 연구는 이런 자연과학의 모노모터를 대상으로 하는 거하고 다르게 강제성이 없어야 되거든요. 강제성이 생기면 이런 내적 타당성을 떨어뜨리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계속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내적 타당성을 떨어뜨리니까. 이 내적 타당성을 떨어뜨리면 당연히 내적 타당성이 없는데 어떻게 외적 타당성이 생기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그 내적 타당성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적 타당성을. 그래서 내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떻게 하면 가장 비강제적인 방법으로 할 것인가. 비강제적인 방법으로 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비강제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뭐 영어 책의 뭐 제목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있어요. 비강제적인 연구하는 법 이렇게 해서 unobtrusive 이렇게 해가지고 비강제적인 연구하는 방법 이렇게 이런 얘기도 있어요. unobtrusive. 비강제적인 연구를 하는 방법 이제 이런 얘기도 이제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14장의 실험 설계 원리와 이해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쉬고 그다음에 왜냐면 줌이 다시 끝나니까 쉬고 이제 다시 내가 줌을 연결하든지 구글 미트를 하든지 할게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이제 하면 될 것 같아요. 줌을 다시 내가 연결을 하겠어요. 줌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나으니까. 자, 수고했고 10시 6분이니까 10시 16분, 10시 10분 뒤에 만납시다. 그러면 10시 16분에 만나는 걸로 합시다. 오케이? 안 끝나네. 1분 미만에 엄마지 끝나면 당장 지금 끊을 것처럼 얘기하더니만. 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해 보세요.